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게 되면 암치료 면역력의 놀라운 힘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인데요. 오늘 강의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고요. 이 암이란 게 무언가, 이 암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다. 이 숙주인 인간이 사망할 때 비로소 죽게 되는 게 암세포라는 겁니다. 이러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고 방사선으로 쥐져 죽이는 이러한 3대 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치료 결과는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 표적치료, 현재에는 면역항암제가 개발되어서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이 항암제의 효과는 어찌한가? 한 논문을 보면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고식적 항암제의 경우 5년 생존율이 기여하는 비율이 2.1 내지 2.3%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가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하나가 생겨서 한 번 분열하면 2개의 세포가 되고 2개의 세포가 한 번 더 분열하게 되면 4개의 세포가 되는데 한 번 분열하면 2의 1승이 돼서 2개가 되고 2번 분열하면 2의 제곱승, 3번 분열하면 2의 3승이 돼서 8개가 되고 10번 분열하면 2의 10승이 되어서 1024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30번 분열하게 되면 암세포 수가 10의 9승계, 즉 10억 개가 되고 크기는 1cm, 무게는 1g이 되어서 우리는 여러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을 하거나 수술 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암세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 이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없느냐? 이 항암제 용량을 정할 때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용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상세포가 항암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이 질병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다가 재발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 재발하게 되면 또 수술하거나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특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재발, 전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료가 이런 암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치료였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암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는 것도 암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이겨내는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면역요법은 역사적으로 1896년에 시도되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된 것입니다. 이 면역요법을 최초로 시도한 분이 윌리엄 콜이라는 분인데요. 윌리엄 콜이라는 분은 에임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수련을 받고 뉴욕 슬론 캐더링 캔서 센터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에 미국 석유 사업가인 존 록펠러가
자기 여자친구의 치료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의 손에는 육종이 생겨 있었는데 이 치료를 부탁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결국 치료하다가 이 복막에 전이 되어서 이 여자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존 록펠러가 이 병을 연구해보라고 연구기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암 연구기금의 최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연구하는 도중에 이 육종 환자가 에리지페라스라고 하는 단독에 걸렸을 때 자연 치유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종 환자에게 단독을 인위적으로 유발함으로써 암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단독의 원인균인 연쇄성 구균을 배양해서 환부에 직접 찌르기도 하고 직접 주사하기도 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수술 불가 환자에서 150명이라고 하는 환자의 완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유잉스 사르코마의 유잉스 박사가 이 병원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콜레스톡신 세라피는 중단이 되고 자신의 진로인 레디에이션 세라피, 즉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콜리도 안타깝게도 1936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인체 내에서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감시 기능이 있다는 것을 1967년도에 버넷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후에 1976년도에 미 국립암연구소의 로젠버그 박사가 우리 체내에서는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인터루킨2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액에서 림프구를 분리해가지고 이 인터루킨2하고 같이 이 믹스해서 3대 유일과 배양을 하니까 암세포를 살해하는 능력을 지닌 여러가지 림프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환자의 그 림프구를 라크세포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림포카인 액티베이트 킬러셀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셀과 라크셀과 인터루킨2를 환자의 혈액 내에 직접 주입했더니 특정암에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인체 내에서 하는 이 면역인데요. 어떻게 우리 인체 내에서 면역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체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아답티브 면역, 즉 적응 면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병원균을 침입구에서부터 방어하는 이런 해부학적인 방어, 이걸 또는 생리학적인 방어라고 하는데 이걸 뚫고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나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이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T림파가 활성화되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암세포가 되면 암특이 항원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 암특이 항원은 우리가 우리 몸을 전체를 스캔하면서 다니는 덴드라이트 셀이라는 수지장세포 또는 마크로페이지가 이들을 잡아먹고 자신의 세포 표면에다가 항원을 제시를 하면 이것을 인식한 게 헬퍼 T셀입니다. 이 보조 T세포가 인터루킨2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B세포를 플라스마셀로 변형시켜서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T세포가 사이토톡시 T림포사이트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파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체 기능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법들이 미슬토나 사이모신 알파1 또는 이뮤코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미슬토는 유럽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사과나무나 소나무, 전나무, 떡갈나무 등에 반기생하면서 다니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이 미슬토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 숙주나무에 기생해서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뽑기도 하고 빼앗아 먹기도 하고
광합성, 일부는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반기생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숙주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스루토는 암과 같은 존재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우사리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항암제로 사용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헤릭소, 아브노바, 이스카도르 이 세 개의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많이 컴플리멘타리 캔서 메디슨으로 미스루토를 사용하고 있고요. 왜 온코로지스트는 생애 마지막에 이런 항암제를 사용하는가? 이 진행성 암 환자 중에서 항암 치료를 통해 이득을 얻기 어려운 환자나 또는 이런 완화적 치료, 증상 완화 치료를 하는 게 더 이득인 환자에게 왜 항암 치료를 하는가 하는 이런 비관적인 하는가라는 그런 논문, 우려를 나타내는 논문도 있습니다. 전나무에서 추출한 게 A,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추출한 게 헤릭소 M이 되고요. 분류는 항악성 종양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루토의 주성분은 렉틴이고 이 렉틴이 이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헤릭소를 주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이거와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와 같이 QOL을 상승시키고 서바이벌을 늘려주고 방사선이나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스토렉틴은 이와 같이 A체인과 B체인으로 되어 있고 B체인은 당 결합 부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당 결합 부위가 암세포 표면의 당과 결합하면 이 A체인이 암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토렉틴이 마크로파지를 활성화시켜서 이와 같이 인터루킨2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NK셀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하거나 또는 덴드라이트 셀을 활성화시키고 이 덴드라이트 셀이 CD4의 항원을 전달함으로써 인터루킨2를 분비해서 인터루킨2는 셀 그로스 팩터입니다. 그래서 CD4 헬퍼 T셀을 증식시켜주거나 또는 이것이 포포론을 분비하도록 해서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루토의 작용을 보면 QOL을 상승시키고 항암제나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감염에 견디도록 해주고 암의 증식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을 증가시키고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모든 약은. 그래서 만약에 이 주사를 놓고 이와 같이 피하 주사를 하는데 만약에 주사 부위에 5cm 이상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나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그 후에 한 단계 낮춰서 용량을 한 단계 낮춰서 투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제는 사이모신 알파원인데요. 이 사이모신 알파원은 우리 인체 내에서 우리 인체의 흉선에서 분비되는 면역 조절 펩타이드로 자연적인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흉선은 이와 같이 유아기 때 굉장히 활동적이다가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와 같이 퇴화를 하고 따라서 나이가 들게 되면 암과 같은 만성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은 흉선을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와 같이 페트로 리플레이스 돼서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흉선 조제 물질 중 면역 조절 작용이 가장 강한 면역 조절 호르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작용을 보면 이뮤 스티뮬레이팅 이펙트, 면역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NK셀, 보조 T세포, 수지장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이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발현을 해서 면역을 증강시키고 직접 액팅하는 이펙트인데요. 이와 같이 들어와서 덴드라이트 셀을 활성화시켜서 인터로킨 2를 분비해서 B셀이 플라스마 셀로 변화시켜서 항체를 생성하거나 헬퍼 T셀이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면하도록 하고요. 이게 중요한 작용인데요. 세 번째가 이뮨 댐프닝 이펙트인데 이 사이모신 알파1을 주사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의 분비 증가로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조절 T세포를 생산하는 인터로킨 10을 증가시켜서 사이토카인의 피드백 이니베이션을 증가시킴으로써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스톰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면역이 증강되면 억제하고 또 억제되어 있는 면역은 또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뮤코텔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이뮤코텔은 캘리포니아 연안에 서식하는 구멍삭화 쪽이라고 있답니다. 이 구멍삭화 쪽에 혈액에는 헤모시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KLHA죠. 이것에서 추출한 이미노시아닌으로 만든 물질입니다. 이것을 피하 주사하는 건데요. KLH, 이미노시아닌을 투여하게 되면 KLH를 투여하면 이 KLH에 대한 항-KLH,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고 이 항체는 암 표면에 발현되는 톰슨 프라이덴디 안티겐, 이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TF 항원과 반응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고요. 이뮤코텔은 용량이 1mg, 10mg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1mg은 이와 같이 피하 주사를 하고 10mg은 요도 카테터를 통해서 방광안에 직접 치료하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톰슨 프라이덴디 항원, TF 항원은 이 방광암에 특징적으로 발현이 되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은 각종 암에 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TF 항원을 발현하는 모든 종양에는 이뮤코텔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하 주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 부위가 부을 수가 있고 그러면 쉬었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1mg과 10mg이 있고 의약품 분류는 기타 종양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